안녕하세요. 온라인 실버 겨울 힐링 캠프 둘째 날 오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노년을 복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신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공연을 보실 텐데요. 공연을 보시면서 흥겨우시면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 실버대학에서 준비한 소풍 같은 인생, 천안 우리 실버대학에서 준비한 날 보러 와요 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은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노인들이 겪는 불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하루를 보내던 노인종합복지관 역시 문을 닫았고 마을회관과 다니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식사와 안전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바라는 건 예전과 같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날 놀러 와요. 코로나로 지친 우리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 삐뚤삐뚤 모난돌이 거센 물결에 부딪혀 서로를 문대며 매끈한 흔적이 생겨 예쁜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여기 각기 다른 6 황혼이 모였습니다. 부딪히고 울고 웃은 시간들, 소중한 행복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인연의 시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과 소망으로 연결해준 실버 캠프.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밖에 바람 쐬러 가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절대 적이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건강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신한의원 원장 조원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스트레스 증후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조어 중에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 장기간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되어 우울감,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증상을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예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복지관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게이트볼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있으셨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게 되고 또 특히 자식들이 집 밖에 못 나가게 이제 막게 되면서 그것들 때문에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우울증을 또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의학에서 정신심리질환의 치료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환들이 있었고 그것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머리를 쓰는 일보다 몸을 쓰는 일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문제가 훨씬 많았고 아니면 소화계 질환, 아니면 보약이 필요한 그런 질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우울감을 느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되고 또 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정신심리질환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의학에서도 많은 정신심리질환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도 이게 항불안제의 대표적인 약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한약들이 이런 정신심리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한의학적으로는 장기가 감정을 주관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학에서는 두뇌가 감정을 주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와 두뇌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감정을 주관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로 또 이렇게 정신심리 질환을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물인 술이나 담배, 커피, 심지어 마약들도 이렇게 뇌 속에 들어가서 뇌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천연물 가운데 한약재들도
충분히 뇌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심리지역에 두뇌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환은 불면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잠을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생아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잠을 자기도 하고 아무 때나 잠을 자기도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면 시간이 일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3단계, 4단계의 깊은 수면보다는 1단계, 2단계의 얕은 수면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젊은 사람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렘 수면이 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래프의 아래쪽으로 보면 1, 2, 3, 4에서 3번이나 4번 쪽에 있는 그 수면 상태가 우리가 가장 좋은 수면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3번이나 4번의 수면 시간이 좀 더 긴 반면에 나이가 들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4번의 시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1번이나 2번 아니면 완전히 깨어있는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활동량도 떨어지게 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잠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면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수면 개시 장애입니다. 수면 개시 장애는 잠이 처음에 들지 않게 되는, 말똥말똥해서 잠이 오지 않는 상태를 수면 개시 장애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어르신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자다가 하루에도 3번이나 4번 정도 깨서 화장실을 가게 돼. 나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에는 방광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방광의 문제라고 하면 자다 깨서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보다는 낮 시간 동안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면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우리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고 우리가 푹 잘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게 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잠이 쉽게 깨게 되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면 개시 장애와 수면 유지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기 리듬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냥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실 수 있지만, 불면증 환자인 경우에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11시 이후에 자서 6시 정도에 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절대 침실에 들어가거나 누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는 눕는 것을 자는 것과 똑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실에 들어가거나 눕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이 사람이 충분히 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7시간을 잘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7시간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나머지 17시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활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활동을 하시는 게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15분 내에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가장 불면증을 안 좋게 만드는 것들이 수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잠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잠이 들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서 다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보는 것도 수면에 대해서 불안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자는 시간 동안은 시계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 이제 두 번째와 비슷한 건데 기상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잠을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에 좀 더 늦게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녁 때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설정하셨잖아요. 그대로 내가 6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내가 심지어 새벽 4시나 5시에 잠이 들었을지라도 6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도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저녁에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잠자려 애쓰지 않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잠을 자려고 애쓰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잠을 안 자려고 애쓰는 게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하시면 우리가 잘 수 있는 시간에는 잠이 잘 오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게 되면 잠을 열심히 자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완요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머리끝, 그 다음에 턱, 어깨, 팔꿈치, 손끝, 허리, 골반, 무릎, 발끝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힘을 빼시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턱 이렇게 순서대로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은 복식호흡. 배를 내밀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밀었다가 들이마셨다가 하는 이런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게 몸이 이완되고 또 정신까지 이완이 되면서 불면증이 있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진 단계,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부신피질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증상 또 정신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증상들이 다 저하되는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피로감,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시게 되고 또 기력도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한 곳이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다,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이런 류의 양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특정 부위가 아프다라기보다는 전체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정신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이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쾌감 상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3세 여자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님입니다. 이분 제가 기억하기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셨어요. 청소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73세나 먹도록 73살이나 먹도록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그 걸어가는 10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저하되는 느낌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욕도 떨어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의욕도 없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셨고 또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주위에 동료들이 있는데도 거의 말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아까 들어드렸던 이제 화병 단계든 우울증 단계든 한의학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 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고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완고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꼭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꼭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격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안 고쳐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고칠 수 없는 게 성격인데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훨씬 더 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관리, 우리가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울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싫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미생활 같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 친구, 동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혼자 있고 싶고 말하기 싫고 한데 그래서 더더욱 주위 사람들과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도파민 수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거 말고 아주 단순한 거 하나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성취하시게 된다면 우리 뇌에서 그 뇌의 흥분을 시킬 수 있는 또 기력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갖는다, 가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라고 생각만 하시는 걸로도 내가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혼자 스스로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도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 중에 만약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되 충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상대방, 그 우울증 걸린 가족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이 환자분은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표현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활동에 같이 참여하시되 참여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즐거운 활동들을 함께 한다. 그래서 같이 우울증 환자분에게 혼자 시키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 왜 열이 나? 라고 비난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울감에 막 쌓여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너 왜 누워있어? 라고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증상이나 우울증에 걸린 증상이나 증상 자체는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이 우울증이 좋아지면 이 증상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희망들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또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치료나 또 개선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힐링 캠프를 통해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 광연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세호 강사님의 마인드 강연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 힐링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사람이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지, 또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지, 고립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고립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이 강이 있습니다. 강에 어떤 조그마한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귀지 아니하고 또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외톨이로 이래 사는 사람이죠. 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먹을 걸 사러 가려고 하면 다시 또 배를 타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립이라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가 이제 사람들이 부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또 뭡니까 또 여기 어른 옆에 사진에는 어떤 부인이 그 개를 그렇게 이제 키우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참 잘 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 살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 부담이 싫어 가지고요. 사람과 살면은 자꾸 부딪히고 하니까 뭐 개하고 고양이하고 살면 부딪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이렇게 독신녀로 혼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부유해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피하고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기 마음이 고립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립되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서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립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 한국의 구족화가이십니다. 이분은 최웅렬 화백이신데요. 이분은 이분이 저에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태어나신 지 7개월 만에 내성마비로 이래 두 손을 못 쓰고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못 쓰니까 이제 밥도 손으로 못 먹고 이제 아버지가 발가락에다가 숟가락을 끼워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동네에서 길을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놀리고 병신 지나간다, 장애인 간다 하고 막 그렇게 놀렸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미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 마음에 변화가 한번 왔습니다. 늘 뭐냐면 자기 마음에서 이래 상대방을 봤는데 어느 날 상대방의 눈으로 자기를 봤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으로 자기를 봤대요. 그래, 아이들이 나를 보면 병신 맞지, 내가 병신이지 하고 마음에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길을 가는데 아니다 다를까 애들이 막 야 병신 간다 하길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야들아, 너희들이 말이 맞아. 내가 병신이야. 그래, 난 이리 와봐. 내가 왜 병신된지 얘기해 줄게. 내가 태어났을 때 난 정상이었어. 근데 7개월 만에 내성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말대로 병신이 된 거야. 그래서 난 팔도 못 쓰고 이렇게 병신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돼 하니까 아이들이 막 놀리던 아이들이 미안해하면서 삼촌 우리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정말 여러 나라에 다니시면서 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그 마음의 세계를 건강한 어떻게 이런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이렇게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이제 선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학교에 고등학교에 이분을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초청해서 이분을 그림 전시회도 하고 또 이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학생들과 그런 마인드 이야기를 이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렇게 환영식을 하고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최웅렬 하백님에게 참 즐거운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혼자 떨어져 외톨이로 지내는 것을 보고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뒤에 책상에 혼자 앉아 있는 학생이 있고 또 앞에 이제 같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서로 사귐을 갖고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정을 나눌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단절이 되면은 이제 뭡니까? 고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립이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적으로 여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막 삶은 뭐하냐 의미가 없다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병이 있는데 이 병은 마음의 병이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참 너무 안 좋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 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은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생각은 실제 상황과는 다르다. 예. 그래서 1번 보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생각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 그 다음 2번은요, 능력 이상으로 큰 목표를 세우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자. 예. 그리고 3번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가능한 자주 갖자. 예. 4번은 가벼운 취미생활을 하자. 그리고 5번은 중요한 결정은 당분간 미루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결정 막 그냥 순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미루고 하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이 부인은요,
이래 갑자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자기가 몸이 좀 힘드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젊으니까 분명히 새 여자를 얻을 거야. 그럼 새 여자가 와서 자기가 낳지 않는 아이인데 이거 사랑하겠나? 분명히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은 아이들을 막 바깥에 쫓아낼 거야. 옷을 벗겨가지고 막 쫓아내면 아이들이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막 울 걸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이 과도한 자기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정말 이래 뭡니까, 마음이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야, 내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새엄마 밑에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네가 그 새엄마 밑에서 고통받느니 빨리 죽는 게 나아. 내가 너를 죽여줄게 하면서 이 부인이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이제 죽이고 뭡니까, 이래 지금 뭡니까, 교도소에 갔습니다. 10년을 이제 살게 됐죠. 그래서 근거 없는 자기 생각과의 대화 때문에 이런 참 비극을 맞이했고 너무 정말 불쌍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아니하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안 될 거라는 생각 정말 자주 정말 없애시고 정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예. 오늘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고립된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에도 이래 마음이 고립되어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뭡니까 34.3%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화 단절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서해안에 보면은 시화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뚝을 막아가지고 이제 원래는 바다였는데 그걸 이제 이제 이 뚝을 막아서 이제 호수가 된 거지요. 그걸 막았으니까 이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이래 숭어떼가 죽고 정말 물이 썩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 마음도 고립이 되면은 병이 들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산시 앞에 앞바다가 저기 시화호인데 저기 빨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니까 너무 살기 좋은 정말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흘러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도 고립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흘러야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세국 정책을 이래 쓰신 흥성대원군이 있으신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1820년도죠. 그때 이제 자기 아들이 고종인데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이분이 이제 나라를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라를 자물쇠로 잠궈 놓고 절대 이래 교류하지, 외국과 이제 단절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옛날부터 이런 사상이 있어서 참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쉽게 이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외국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본 통치 시대 조선하고 나와 있습니다. 1910년부터 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예,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일본령이 됐습니다. 일본 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서러움을 겪고 예, 많은 정말 이렇게 눈물겨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 그림에 보면 막 여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막 하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막 밟고 가지요. 그리고 중간에 한국 사람을 막 줄로 서로 당기죠. 그래 중국에서 막 곰처럼 막 들어오고 일본이 막 잡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늘 약자 국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서로 마음을 나눌 때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고 형제 간에도 대화를 하고 친구 간에도 사제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이제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이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젊어서는 정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남에게 좀 베풀고 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손해 안 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야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이웃도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남을 도와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됩니다. 또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 전에 내가 남에게 조금씩 돌봐주고 내가 좀 희생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되고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제 손해 안 보려고 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데 미국의 어떤 부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식당을 차렸는데 어떻게 하면 손님을 기쁘게 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모든 걸 해줘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정말요 그 식당이 너무 잘 되고 이름이 나고 이 노부부가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돈을 벌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맛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실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그냥 내 욕심만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우리 음악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 정서의 힐링이 되는 음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진도 아리랑을 부르시면서 국악의 매력에 흠뻑 젖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온 국민이 다 부를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인데 와, 내가 진도 아리랑 하나쯤은 다 부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불러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짧게라도 제가 집어주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청
이렇게 높게 지르는 대목을 했는데 제가 상황 봐서 이렇게 좀 낮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후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에 하면서 에 내리면 안 되고 에 밀어 위로 에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가요처럼 아라리가 그냥 그 전통 우리나라 그 노래는 밀고 당기고 막 그런 맛이 있어요. 그냥 아라리가 그게 아니라 아라리 이 밀면서 밀었잖아요. 밀었으면 다시 와줘야지. 예. 밀었는데 안 오면 다시 이렇게 끝맺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리가까지 밀고 아라리가 아를 다시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근데 다 좋아요. 잘 따라 하시는데 지금 소리가 이게 목에서만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배에서 힘을 주시고 아라리가 근데 지금 여기서 아라리가 났네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근데 배에 힘 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배에 힘 주고 하라니까 배에 힘을 줘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랑 여기 약간 밀어주세요. 아는 떨어주시고 아리랑 시작. 아리랑 예, 우리나라 음악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떠는 이렇게 떨고 이렇게 꺾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맛을 내주면 훨씬 잘한다 아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 이거보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지금은 약간 이렇게 서양 음악처럼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네. 제가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후렴이고 진도아리랑은 후렴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매기는 거예요. 매기고 다시 후렴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매기는 거 배우겠습니다. 높은데 크게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야호 한번 외쳐볼게요. 산에 이게 정상이다. 자 시작. 야호!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누가 야호! 이런 사람 뭐 있어요? 야호! 이렇게 하죠. 집에서 남편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 목청 그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악을 산소리 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변비도 없어집니다. 배에다 힘을 주고 쭉 끌어올려야지. 근데 목에서만 하면 목만 다치고 목만 아프고 목에 염증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주고 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여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네. 아라리가, 리가를 밀어서 올려요. 아라리가, 리가. 여기까지 보세요. 아라리가. 내려오지 마시고. 아라리가. 너무 올리시면 안 되고. 아라리가. 리자에다 힘을 줘야 돼요. 아라리가 가에다 힘 주면 안 되고 리에만 힘 주는 거예요. 리에다 힘 주고 가까지 올리는 거예요. 아라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줘야 돼. 거기까지 연결돼. 아라리가 난네 시작. 아라리가 난네. 네, 매겨볼게요. 청천 하늘에 시작. 첫음을. 청천 하늘에 시작. 청천 그러니까 청에 응이 들어가요. 청천 하늘에 청하고 천 사이에 응이 들어가 있어요. 저 들어보세요. 청천 됐어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잔하지 마. 잔별도 많고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우리 올려주면 좋아요. 우리네 가슴 속엔 시작.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그럼 같이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번 다시 매겨보세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잔 미리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니은 받침을 먼저 붙이세요. 별에서 만드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면 잔별도 많고 시작.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후렴하고 마칠게요.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것이 참 좋죠. 오늘은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고립된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립되어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실버 겨울 힐링 캠프와 함께 하시면서 몸과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저희와 함께 꾸준히 교류하면서 모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